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어제 상승하길 바랬는데 오늘은 다시 21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국내 영화 중에서 그 끝까지 간다라고 이선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가 있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그 글로벌 탑 10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한 줄 평은 끝까지 간다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의외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과는 하락 이유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흐름인데, 하락폭 이런 거 떠나가지고 하락 이유가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유가가 높기 때문에 빠졌다. 물론 그게 간접적인 영향이고, 어제는 시장에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연준 의장이 상원에 또 출석을 해서 이틀 동안 청문회 하원 상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높은 유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침투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경제를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게 이런 때에 이제 금리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보니까 어제 장단기 금리 차가 0.315까지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죠. 제가 좀 0.3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0.3을 지금 깨기 직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불안해지겠죠.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오면 위험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단기 금리차를 벌리려고 하면, 지금 만일에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2년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더 줄어드는 거죠. 10년물은 자꾸 떨어지는데, 경기 둔화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데, 물가 상승보다 경기 둔화를 더 많이 반영해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2년물 금리를 자꾸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더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역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을 쓸 수 없잖아요. 물가는 높은데. 예. 이렇게까지 생각이 번지거든요. 그게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이렇게 좀 나쁜 거는 전염이 상당히 빠르고 쉽게 전염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0.4%였는데 이게 지금 0.31까지 줄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위험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 돈들, 위험 노출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돈들은 지금 빨리 피하려고 할 수 있다. 지금 단기 금리는 폭등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움직임이 크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어제 그냥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또 전쟁 때문에 빠졌구나, 유가가 올라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 환율이 1212원 정도, 지금은 1214원까지 올라 있는데,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지금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버리면 이게 원유 수입하는데 더 비싸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긴 한데, 당장 그거를 지금 걱정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이 크진 않았어요. 예, 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발생한 그 위험은 원전이죠. 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이 6개가 있는데 가동하는 원전. 근데 3개만 가동하고 3개는 가동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화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거기를 막고 진입을 못하게 막았다. 뭐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 그 미국채 금리가 1.7%를 깨고 내려갈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예. 그 금리가 그렇게 급락하면 공포감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빠졌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2시 조금 전에 그 화재를 진화를 다 했고 방사능 그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선물이나 미국채 금리의 반등 정도가 만족할 만큼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상승할 때 외국인의 매수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가 엄청 컸다라는 거죠. 8천억 넘게. 코스닥이 2천억 넘게 나왔고 거의 뭐 코스피가 6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8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다. 근데 그걸 줄이지 않았고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마감 후에 선물 매도했던 게 줄어들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올라온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제 뭐 외인이 수동적으로라도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하락 원인은 전쟁이죠. 원전의 폭발 가능성. 예.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경기 둔화를 걱정했다라는 거죠. 예. 일단 뭐 그 뉴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터키의 2월 인플레이션율 나왔는데 이게 월간으로 4.8%가 올랐어요. 월간으로. 이게 월간 수치를 이게 다른 나라들은 연간 수치예요. 4.8%면. 근데 터키는 매월 5%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월간으로 7.2%가 올랐는데 분기간 비교를 하면 105%가 올랐습니다. 지금 터키는 계속 물가가 이렇게 크게 뛰고 있어요. 네, 금리도 안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유럽의 2월 서비스업 지표 PMI가 55.5, 예, 이전이 51.1, 그리고 전망이 55.8이었어요. 네. 그리고 유럽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유럽 전체가 월간으로 5.2%가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너무 높게 나왔어요. 전망이 2.3%였고 분기는 30.6%가 올랐습니다. 예. 유럽이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가스 가격이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때 180유로 정도였는데 아침에는 140유로 정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험이 터질 때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21만 5천 건. 위험이 터지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죠. 하여튼 뭐 이게 좀 줄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마르킷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56.5, 전망이 56.7이었는데 서비스 지표들이 코로나가 이 방역 해제를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쳤어요. ISM 미국의 2월 그 비제조 PMI도 56.5, 이 전망이 61이었습니다. 61. 네, 전망치에 부족했다. 수주나 활동, 고용 이런 거는 악화됐고 가격은 올랐다. 네. 그리고 미국의 1월 공장재 수주는 월간으로 1.4%가 늘었습니다. 전망은 0.7%였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의 2월 그 인플레이션율 3.7%가 나왔어요. 전망이 3.5%였는데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중되는 거거든요. 네, 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지금 최근에 신용평가사들이 줄이고 있는데 강등시키고 있는데 그 무디스하고 피치는 6단계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어제 S&P는 8단계를 내렸습니다. 8단계. BB 플러스였는데 CCC 마이너스로. 네. 디폴트 위험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 디폴트보다는 2단계가 높긴 한데 바로 직전이거든요. 부도 위험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제 그 미국하고 유럽이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게 그 자국의 항구로 들어오는 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 러시아에 연방 우주공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로켓, 그게 거의 소유스라고 하는 로켓인데 우주에 발사되는 로켓의 거의 대부분이 이 로켓을 사용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이 또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원웹이라고 하는 위성 발사 회사에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영국 정부가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 지금 발사대에 위성을 지금 올려놨는데 이 회사가 못 쏘겠다,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는 미국에도 이 로켓을 주지 않겠다. 예. 종이 비행기를 타든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쪽이 다 철수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 러시아가 우주 산업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보복을 하는 건데 이거 그렇게 되면 위성을 발사를 거의 못 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위성을 쏠 수 있는 엔진 로켓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그쪽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 있는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뭐 그런 로켓 정도인데 거의 지금 최근에 쐈던 거에 거의 대부분이 이 소유스 로켓이에요. 중요하다. 예, 이게 제재 보복을 하면 피해보는 산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그 신흥 재벌 그 지금 푸틴과 이렇게 결탁한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데 그거 47명인가요? 네, 제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요트를 압수했다라는 거. 네. 그 뭐 요트 가격이 7천억이라고 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흑해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고 밑에 터키가 있고 이쪽에 조지아 뭐 아제르바이잔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조지아가 유럽연합 가입 신청을 했어요. 네. 2000년 초반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도 친러 세력이 있는 그 독립단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병합을 해버렸는데 네, 조지아가 자기들도 침공당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유럽연합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쪽 편에 있는 나라가 몰도바거든요. 예, 몰도바도 유럽연합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이 몰도바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 했는데 이 몰도바가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유럽연합에다가 좀 빌려달라 했는데 거절했죠. 네, 그 나라거든요. 네. 이게 자꾸 확산되는 거죠.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금 군비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독일도 군비를 늘렸는데 오늘 그 중국도 올해 국방 예산을 7% 증액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6.6%, 그리고 작년에 6.8%였는데 올해는 7% 계속 늘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방 예산 이런 거 늘리면 원래 군비 확충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뭐 예전에 냉전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군비를 축소하자 이런 합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군비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산 석유 이거 수입하는 거를 금지하자라고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네. 책상 위에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프랑스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예, 통화를 뭐 한 40분 정도 했다고 했는데, 푸틴이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 전면 장악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러시아 군의 지금 최근 침공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러시아도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른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엄령 그거는 소문이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뭐 그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랬고 그리고 JP 모간이 얼마 전에 그 원유 가격이 120달러, 150달러 이렇게 높였는데 어제는 또 185달러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산 원유가
구매자를 찾기가 어렵다. 66% 정도가 구매자를 지금 찾기 어렵다.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이 결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제 유가가 빠진 거는 이란하고의 핵 합의가 뭐 타결될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만약 타결된다면 이란이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는 이렇게 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185달러 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뉴스인데, 특별하게 이게 나왔던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악화된 뉴스는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는 거죠. 원전에 대한 포격. 우크라이나가 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키예프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죠. 크이우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체르노빌이 있어요. 체르노빌. 그게 이제 국경선, 벨라루스하고의 국경선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원전 체르노빌 사건에 대해서 악몽이 유럽 전체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밑에 지역에 자포리자라고 하는 그 원전의 포격 때문에 혹시 원전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게 유럽 최대예요. 세계 10대 원전에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큰데 깜짝 놀란 거죠. 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사실 원전이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쉽게 이렇게 폭발하지는 않는데 원전은 체르노빌 HBO라고 하는 영국의 드라마 컨텐츠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재밌는데 인재거든요. 인재 실수를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원전이 중요한 게 전력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전력이 끊기면 냉각을 못 시켜요. 그럼 이제 이게 과열돼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격보다는 그 원전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 비상 전력이 있는데 체르노빌에는 비상 전력도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게 터졌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꾸 그 사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떠올리게 되고. 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게 축소되는 흐름,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하락 이유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하락 이유가 오늘 밤에도 미국에다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상황을 보면 전쟁 리스크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 격화되고 더 악화되는 위험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서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해결책은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민간인 탈출 시에만 휴전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지금 푸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반러 감정이 워낙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건으로는 타협을 허락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나토의 동지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중립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중립국 선언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인명피해가 커지면 합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양쪽의 그런 감정으로는 합의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처럼 위험한 시설에 포격이 가해질 경우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 이게 이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오늘처럼 주가가 빠지면 그냥 사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만일에 원전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투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논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 이런 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돼요. 전쟁 포탄이 떨어질 위험까지 반영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네. 방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위험을 산정하는데 아예 논외로 해야 되고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오르면 팔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단기적으로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시장에 확산되느냐 이거거든요. 연준이 확실하게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더 이상하게 얼마 전에 그 제임스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0.5% 금리를 인상을 주장을 했는데 만일에 극단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절망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이 결정한 것처럼 베이비 스텝 차츰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조금씩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를 연준이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늘릴 수 있거든요. 채권 조절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만 해준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위험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연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금리가 급락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은 제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는 사실 떨어질 때 매수를 바로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봐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떨어지면은 주식은 살 수 있는데 전쟁 위험으로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한 번은 쉬어야 된다. 네, 한 타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오늘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주가가 빠지는데 어제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한호흡 쉬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건설이 올랐고 조선 오르잖아요. 네. 수혜라고 해서 오르고 화학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국도화학이나 유니드나 그리고 그런 쪽으로 오르는 거고 PCB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애플에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랑 협상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매수가 계속 살아 있어요. 그쪽도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고 매수가 지금 현재 수급이 괜찮은 업종, 그 업종은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마감할 때는 전쟁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발 좀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